안녕하십니까, 코인 베베입니다. 네,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카카오톡도 네이버랑 비슷하다, 정부에 약간 도움이 되는, 정부한테 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정부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게 내려가면서 연애 관련 뉴스로 막 도배가 됐던 그런 얘기를 드렸고, 제가 카카오톡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카카오톡의 이런 사찰 논란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근데 이 내용이 논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론은 카카오톡을 사찰은 할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보시면은 대략 제가 말씀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자, 카카오톡 내용을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 기록을 요청을 해서 받아볼 수는 있었는데, 이게 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얘기가 나왔고, 이게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은 무조건 내 그 채팅 기록이나 뭐 그런 대화 내역을 다 볼 수 있단 말이냐, 카카오톡 못 쓰겠다, 국내 메신저 못 쓰겠다 해서 이게 텔레그램으로 많이 이동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겠죠. 실시간으로는 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없고 뭐 그런 도구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둘째치고, 국가에서 요청을 하면은 카카오톡이 그 메신저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왜 그 카카오톡 서버에는 그 기록을 받자마자 바로 삭제를 시켜버린다지만, 우리 흔히 요즘 좀 유명해진 디지털 포렌식 그 방법 있잖아요. 그걸로 그 휴대전화에 있는 건 또 다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카카오 측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반박이 있더라고요, 여튼. 근데 이제 이런 정부에서 카카오톡을,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뭐 수사에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대화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랑은 커넥션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뭐 지금 쓸 수 있다 없다를 제가 뭐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한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 논란 같은 게. 왜냐면 지금 보면 다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대처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미운 짓도 안 하고, 국민들한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득권들은 그 우리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본다니까요.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지. 진짜 괜찮아졌어요. 뭐 이게 뭐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괜찮아져 버려서 저 또한도 이제 카카오톡을 쓰고 하니까 어쩔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들 카카오톡 쓰는데 저도 써야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카카오톡 쓰지 말자가 아니라, 어차피 카카오는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국민이랑 끈끈하게 묶여서 떼낼 수가 없게 만든 다음에 클레이튼을 주입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 깊이 들어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 침투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랑 카카오는 한 몸인 게 아닌가. 왜냐면 뭐 누누이 말씀드린 그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메신저나 뭐 여러 플랫폼 사업들은 국민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일수록 더 이제 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항상 정부랑 발을 맨날 맞춰요. 근데 이제 색깔 자체는 국민이랑 정말 이제 가까운 친근한 이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살살 꼬드기는 거죠. 편리함으로. 근데 이제 그 뒷면, 그 뒷면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와 정부의 그런 관계성을 이번엔 좀 파헤쳐 봤거든요. 이거예요. 2020년 6월 11일 카톡에 QR코드 꼭 넣어야 한다. 정부 카카오에 삼고 처려한 속사정.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제가 시행 이틀째인데 대상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룸사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 집단 운동 뭐 해서 8곳인데 해당 시설 16,965곳 등 뭐 해가지고 모두 22,460곳이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설치했고 출입자 데이터는 11만 건을 넘었다. 근데 현장에서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전자출입 기록을 남기려면 방문자들은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로 네이버 앱이나 웹에 접속해 QR코드를 생성해 두어야 하는데요. 네이버 회원가입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적지 않은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왜 한다고 했을까요? 해서 뭐 이제 뭐 왜 한다고 했는지는 당연히 알겠죠.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마트로 와라라고 이제 연락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어딜 갔는지 몇 시에 갔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전자출입 명부제를 이제 도입한 거겠죠. 근데 이제 각자의 QR코드를 만들어서 시설에 인식하는 게 보안에 있어서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중대본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서비스 반영을 제안하게 됐다. 근데 이제 삼고초려 카카오 그래도 안 돼. 정부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24일쯤 실무기관인 중대본은 카카오 측에 협조 요청을 했다. 카카오톡에 이 QR코드 서비스를 반영해달라는 거였다. 중대본은 노년층까지 많이 쓰는 국민 카톡에 서비스를 반영해야지 사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카카오 측은 사흘 뒤에 카카오페이 앱을 통한 QR코드 인증을 제안했다. 카카오톡에 새 기능을 넣으려면 뭐 기존 기능이랑 충돌, 메시지 전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그보다 이미 QR코드 장치가 있는 카카오페이를 제안했다. 그래서 의견이 달랐다. 카카오페이 앱을 별도로 내려받아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면 노인들이 더 어려워할 것이다. 사용자 수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카카오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죠, 진짜로. 뭐 우리가 라인을 다운받아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이제 카카오톡은 다 있으니까 휴대폰을 설치하면은 아니 휴대폰을 새로 사면 제일 먼저 까는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카카오 꿋꿋했다. 대화와 각종 기록은 서버에 2, 3일만 저장이 되는데 서버에 2, 3일만 저장이 되는데 정부의 정부의 이용자 출입 기록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저장 기한을 4주로 늘려야 할 것이라며 메신저에 적용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침이 더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과거 세월호 수사 등으로 불거진 검찰 경찰의 감청 논란,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으로 대표가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뼈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부 방침을 바꾸기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네이버만 정부가 제공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네이버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 반영했다. 그래서 QR코드 출석부 잘 될까 뭐 하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알죠. 카카오톡은 결국 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톡 QR코드 체크인 사용 방법, QR 뜻 뭐 이런 게 언제부터 나오게 됐냐면 이제 2020년 7월 1일부로 카카오톡에서 QR코드 체크인 기능을 가능하게 업데이트를 했단 말이죠. 근데 뭐 이걸 알아보겠다 막 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재밌었던 게 이제 쉐이크 기능이란 게 나왔어요. 쉐이크 기능. 쉐이크 기능에 대해서 이게 보러
봐줘야겠네.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여기 QR코드 체크인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쉐이크 기능 뭐 켜기 이런 걸 하면은 휴대폰을 카톡 켜고 두 번 흔들면은 QR코드 그 스캔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사담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카카오톡이랑 정부랑의 그런 커넥션들을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서. 행안부 카카오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해가지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카카오와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열린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 전문 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가 먼저 오픈 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카카오 앱으로도 강좌 수강이나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2020년 6월 17일 거거든요. 보도자료가.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 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민간과 협력이 주로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가 아마 이 대표격이겠죠, 무조건. 자, 보시면 공공 서비스 오픈 API 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구현할 서비스의 예시인데 뭐 주변 체육 시설, 공용 주차장, 회의실 등의 사용 가능한 시설을 조회 신청하는 것이고 세금, 과태료 등 디지털 고지 납부를 2021년도에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을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 여기 나왔구나. 실행 후 휴대폰을 흔들기만 하면 QR 체크인이 뜨는 기능이 지원된다. 이게 이제 실험실이란 걸 들어가서 쉐이크 기능을 켜고 두 번 흔들면 됩니다. 자, B2B 시동건 카카오 정부기관에 손 뻗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빌리티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에 167, 2018년에 536, 이제 억 원 단위입니다. 19년도에 1048억 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법인 회원 규모가 2018년도에 400이고 2020년도에는 기업 회원은 4,600이고 이제 정부 공공기관은 80여 개예요. 이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 이 모빌리티 자체가. 법무부에 이어서 국회도 카카오 택시로 택시콜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정부기관과의 B2B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법무부에 이어서 국회 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택시로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 2018년 출시한 카카오 T4 비즈니스는 2년 만에 정부 공공기관의 회원사 80여 곳을 확보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뭐해서 카카오가 정부한테 지원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찾아볼수록 정부가 되게 카카오를 많이 밀어주고 있는 거를 얼핏 알고는 있었지만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실제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 공공기관 업무 택시는 블루오션이다. 공무원들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업무가 많아 이동이 잦은 데다가 택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중앙부처와 제휴를 맺으면 다수의 고객 확보도 가능하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은 이제 택시 기사님들한테 이런 수수료를 받는 느낌이거든요. 보시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업무 택시 이용 건수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보세요. 수수료를 받는 건데 나중에 자동 주행 시스템이 나오게 돼서 택시 기사님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냥 자동차만 카카오에서 사가지고 그냥 카카오 택시로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릴 거라니까요.
전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카카오가 거기까지 이미 다 계산을 마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름 자동차보다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잖아요. 유지비도 적게 들고 요금은 조금 뭐 할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해도 돈을 엄청나게 떼돈을 벌 거예요. 근데 카카오가 이 블루오션을 다 먹는다니까요, 지금. 이 엄청난 블루오션을 카카오가 다 먹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제를 분명히 이제 클레이튼으로 하게 만들 것이다. 그 블루오션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겠구나,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카카오워크 도입하면 정부가 이용료 80%를 지원하겠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업무 협업 툴로 카카오워크를 도입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서비스 이용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가 중소기업 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 공급 서비스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한 개 기업당 최대 1,5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사적 자원관리, 그룹웨어 보안 등 서비스 도입에 쓸 수 있다. 카카오워크는 이중 그룹웨어 부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나 카카오워크 홈페이지에서 이용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카카오워크는 인공지능, 통합 검색 등의 기능을 갖춘 메신저 기반 업무 툴이다. 출시 6개월여 만에 13만 곳이 넘는 기업 조직이 업무 공간을 개설했다. 이게 뭘까요? 2020년 4월 6일자 기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이 그래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가 과연 여기서 끝낼 거냐는 거죠. 카카오가 앞으로도 계속 자기 발을 넓히고 있는데 이미 그냥 그걸 정부가 도와줘요. 자,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 이준석 씨도 블록체인 산업을 자기는 육성시킬 거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어떤 지나가듯이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블록체인은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산업이다. 나는 그거를 제도권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기조를 좀 밝히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어떤 우리나라도 변화의 흐름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때가 조금씩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 세금 납부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제 아까 봤던 그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지방세 납부할 금액 뭐 어쩌고 저쩌고 결제 완료 원클릭 결제 뭐 디지털 정보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카카오 외에도 여러 기업과 업무 협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뭐 네이버, 카카오 정보 상대로 전자 문서 장사 같은 서비스 아니니 전자 문서 장사 같은 서비스인데 수수료 40배 차이. 자, 네이버 카카오페이 KT 플랫폼 중개비 받아 그간 공개 안 된 수수료 전수조사 행안부 가비부 각각 주도 한쪽은 건당 5.5원 다른 쪽은 110원 이상 정부 기준 없이 기업이 하한선 정해. 그러니까 뭐 건당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서 문제다라는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랑 플랫폼 기업이 하나가 되고 있다니까요, 점점.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지고 있지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키워주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더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플랫폼 기업이 커지고 힘이 강해질수록 기득권 세력과 닮아간다니까요. 닮아가고 그들과 하나가 돼요. 그럼 이제 저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카카오톡에 투자를 하고 카카오에 클레이 투자하는 게 저 어찌 보면은 이 정부의 분신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의 그런 다른 모습에 투자를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 모습이 거버넌스 카운슬의 그 모습이
이 정도의 기업이 보였어요. 2019년도 거버넌스 카운슬이거든요. 메인넷 출시 후 첫 발대 실생활 서비스 체감은 연말에나 가능할 거다 했는데 보시면 2021년 거의 2년 지났죠. 2년 지났는데 거의 거버넌스 카운슬에 들어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이거 보세요. 이거 딱 봐도 좀 듬성듬성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꽉꽉 차가는 느낌이 안 드세요? 저 근데 여기서 SK는 여기 첫 발을 뗄 때는 안 보였어요. 그쵸? 첫 발을 뗄 때는 SK가 없습니다. 멈추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어, 이 기업들 중에서 없는 것들이 여기서 생겨 있다는 거죠.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럼 내후년에는 더 안 많아질까요? 2년 뒤에는 뭐가 더 생길까요? 저는 뭐 예상을 해보건데 이게 삼성의 계열사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거버넌스 카운슬의 제한이 500만 클레이였잖아요. 500만 클레이. 그러니까 이게 클레이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개수를 일부러 막 한 490만 개, 뭐 495만 개 이 정도까지만 채워놓고 때를 기다렸다가 클레이가 수면 위로 드러날 때 그냥 5만 개 지르고 이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그라운드 X의 그 입장에서는 눈에 띄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제 대단한 대기업들은 그거를 지금은 안 드러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서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렇게 SK도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LG도 대단한 기업이고 뭐 후오비는 말할 거 없고 그냥 카카오 페이지는 뭐 지네들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뭐 GS샵, 셀트리온, 뭐 안랩 맞나? 맞을 거예요. 안랩. 여기 보면은 위메이드랑 월드페이랑 제가 이 회사들을 몇몇 개를 좀 찾아서 봤었어요. 바이낸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거버넌스 카운슬 중에 가장 중요한 회사예요. 바이낸스 거래소. 바이낸스가 전 세계 거래소의 그 볼륨량 1등이잖아요. 거기에 클레이튼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게임 끝이에요, 솔직히. 그것도 그런데 보세요. 바이낸스도 엄청난 커다란 그 거래소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초에 카카오는 두나무를 통해서 업비트를 운영하잖아요. 우리나라 업비트에 먼저 상장하면 됐는데 해외 업비트에 이제 뭐 상장을 먼저 하고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한 다음에 왜 그렇게 개발을 착수를 했을까? 카카오도 기득권이다. 그 기득권 세력은 개돼지가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고 개돼지가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카카오에서 전면에 클레이튼을 등장시킬 때가 올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한 때가 됐다 생각을 하면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절대 확신을 심어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절대 확신을 심어주지 않고 오히려 막 흔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뒷배경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카카오가 했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이 산업 자체가 도박판, 투기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 못 살겠다 하고 던져버리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거버넌스 카운슬에 대한 그런 의구심, 수상한 느낌, 그리고 정부랑 카카오의 그런 유착 관계,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유착 관계가 CBDC로 발전이 된다니까요. 정부에서 디지털 법화로 발행하게 될 그 CBDC가 카카오톡의 클레이튼에 들어가게 될 거라니까요. 아니 다른 협의는 다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그건 안 되겠어요? 그거만 꼭 안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질 수 있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랑 분명히 카카오는 뭔가 있다. 정부랑 카카오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들끼리의 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정말 힘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